좀만 견뎌보자, 버텨보자 라는 표현으로 hang in there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따라해 보실게요. 선생님 그거 견뎌 아닌가요? 견뎌. hang in there. hang in there는 견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할 수가 있지? 다시 다음부터 이렇게 가르쳐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미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과외 학생들의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빠른 실력 향상을 보였고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보고,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실력 향상이 더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학생은 20대 초반의 학생이었는데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영어를 이제 배우러 저를 찾아왔는데 학교도 검정고시로 패스를 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그 정규교육을 통해서 배워본 학생이 아니었고 막연히 그냥 본인이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온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초가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살짝 됐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로 실력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가 기타를 전공한 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의 어머님이 피아노 학원을 또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소리에 조금 민감한 그런 학생이었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이제 과제를 줬죠. 이거를 들어보고 받아쓰기도 해보고 녹음을 해와 라고 이제 수제를 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물론 버벅거렸어요. 원리를 잘 모르니까 뭐 주어 동사 심지어 뭐 보어 이런 것조차 잘 모르니까 문장의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장을 어디서 쉬고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칙이 없는 상태라서 그런지 이 친구가 소리로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영어를 소리로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영어를 녹음해 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가 준 그 과제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하는 것과 똑같은 억양과 똑같은 높낮이와 리듬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빠르게 실력이 는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에 남는 학생분은 40대 중년 남성분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영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딸이 2명이 있는데 저희 딸은 아빠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딸들이 커서 제 실력을 눈치채기 전에 제가 빨리 실력을 올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딱 처음 뵙고 이런 좋은 동기라면 분명히 잘해내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사업을 되게 여러 개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금 우려가 됐었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기업의 임원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너무 바쁘셔가지고 과제를 하기는커녕 진짜 수업 시간을 지키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런 노파심이 조금 있었는데 한 번도 수업 시간에 늦거나 아니면 수업을 늦추거나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동기부여도 물론 있었고 의지도 있으셨지만 가장 좋았던 거는 무언가를 배우면은 본인 거로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견뎌, 버텨보자 라는 표현인 hang in there 이라는 표현을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선생님 이분이 경상도 분이셨는데 그걸 딱 듣고 쌤 이거 견뎌 아닌가요? 견뎌? 이러면서 오케이 hang in there는 견뎌 이러면서 막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맞아, 뭔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은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잘해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시제에 대해서 쫙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회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는 좀 따라가기가 쉬워도 완료 시제로 들어가면서부터 보통 멘붕이 오거든요.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거를 회화로 말로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고 본인이 2-3시간, 5시간을 무조건 빼가지고 배운 시제를 표현을 많이 만들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현재 완료를 자연스럽게 쓰시는 건 물론이고 뭐 미래 완료 진행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무언가 배울 때 내 거 화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쏟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실력 향상이 빨리 일어나는구나. 그분을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이분이 올해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셨어요. 자녀분들 교육도 생각하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더니 이민 얘기를 저한테 몇 번 이제 고민을 털어놓으셨는데 그 뒤로 정말 이민을 가셨어요. 만약에 생각만 있고 내가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민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더라고 하더라도 언어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거를 실행하기 전에 그거를 준비를 철저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민 가셔도 굉장히 잘 생활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잘 지내시나요? 제이? 사실은 기억에 남고 정말 훌륭한 학생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두 분의 학생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학생의 공통점을 또 정리해보면은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학습을 위한 시간에 할애를 많이 했고 배운 표현을 계속해서 써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어쩌면 기초가 없는 상태인데 그걸 있는 그대로 소리로 받아들인 케이스, 이런 분들이 실력 향상이 빠르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얘기를 드릴게요.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 시민권자 분이셨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있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학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박학다식하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랑 딱 이제 수업을 처음에 제가 하려고 갔는데 기존의 커리큘럼으로 하는 것보다 회화를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기존의 커리큘럼을 넣어두고 프리토킹으로 말을 많이 하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근데 사실 수업이라는 것도 무작정 말만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 시간에 막 실력이 빠르게 오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어떤 그 수업 시간 안에 틀이라는 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분이 너무 바쁘신 것도 있으셔가지고 시간도 이제 매번 바뀌고 그리고 틀 없이 정말 말만 계속해서 많이 하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쓴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이 표현이 더 나은 표현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를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데 다음번에 그거를 얘기할 때 기존에 쓰던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습관이 그 정도로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생각보다 그 능력을 많이 활용하지 못한 케이스가 이 학생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동기부여라기보다는 언어의 감을 유지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동기부여가 있으셨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들쑥날쑥해지기 때문에 학습의 루틴이 깨지거든요. 근데 보통 성인 학습자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번 돈으로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성공을 하세요. 본인이 계획한 목표치까지는 도달을 하시는데 특히 특정 지역에 사교육을 정말 빡세게 시키는 그 동네 아이들을 제가 기억해 보면은 본인이 원해서 지금 수능이 당장 코앞인데 본인이 원해서 영어회화 수업을 막 자발적으로 하는 케이스는 많이 없었고 보통 유학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또 과외를 여러 개를 좀 돌리고 싶어하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과외를 시킨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어떤 재미있는 학습 방법을 가지고 가르쳐도 흥미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과의 효과를 보지 못한 학생분들이 대부분 동기부여가 조금 약했고 그리고 그거를 즐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아니면은 내가 현상 유지를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대 재수를 준비하는 친구를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저보다 먼저 와서 막 공부하고 있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냥 인성적으로 너무 좋은 아이였어요. 제가 맨날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집도 거짓골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막 장을 봐서 냉장고를 채워놓고 수세미가 막 나이가 떨어졌으니까 수세미 사서 바꿔놓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성인이 되고 예전에 강남역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닭발 먹으면서 서로 막 나 유튜브 해볼까 막 그런 얘기를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저를 유튜브에 찾아가지고서는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근황을 물어보니까 디자인 쪽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미국 인턴십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인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내 제자지만 너무 기특하다.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친구인데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뿌듯했고요. 친구가 저한테 유튜브 배너 막 이런 거 디자인 해주겠다고 막 연락을 하는데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연아, 이 영상 보고 있니? 언니가 강남 가면 울컥하려고 그래. 언니가 한국 가면 강남 가서 닭발도 사줄게. 남자친구랑 같이 먹자. 집에 와서 설거지 해주고 수세미 사다 주고 깻잎 사다 놓은 거 언니 다 기억한다. 제가 과외를 통해서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제 인생에 너무 좋은 자양분을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쌓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면은 이런 분들과 같이 티타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좀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 지금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면은 제가 좀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